토트넘 호스퍼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9시 30분에 열린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영국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을 얻지 못하고 리그에서 3위로 밀렸는데요. 경기에서 메디슨의 부재는 상당한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선수는 현재 토트넘의 중앙 라인에서 활동하며 창의성과 기술을 토대로 한 연계 플레이를 주도하는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입었고 이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명되어 내년까지 복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디슨의 결근으로 토트넘의 공격은 예전만 못한 날카로움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4-2-3-1 대신에 4-3-3 포메이션을 채택했으며 파페 사르, 이브 비수마,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중앙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지만 메디슨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낮은 위치로 내려와 동료들과의 연결에 주력하며 공격 지역에서 기회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의 부재를 선수들의 협동 플레이로 메꾸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했는데요. 손흥민이 깊은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최전방에 위치한 선수가 부재하면서 마무리의 기회가 부족했고 중원 선수들 역시 평소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측면 자원들이 손흥민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데스티니 오도기의 오버래핑과 중원 지원 플레이가 부족한 왼쪽 측면에서 활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 경기 초반 이후에는 특히 부각되었는데요. 토트넘은 전반전에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선두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토트넘이 막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던 동안 울버햄튼은 경기력을 조절하며 차츰 강세를 보였고 토트넘은 결국 후반 막바지에 동점과 역전골을 허용하며 패배를 맛봤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손흥민은 득점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그의 슬프고 실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후배 선수의 팀이 승리했다는 사실도 주장 토트넘의 기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후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상대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기는커녕 다른 선수들의 인사에 화답하면서도 편안하게 웃지 못하는 슬픈 표정과 외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그렇듯 상대팀 선수들은 손흥민에 대해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갖고 있었고 황희찬도 그에게 한마디를 건넸는데요. 확실히 친한 동생의 말이 손흥민의 기분을 좋게 해준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 후 토트넘 라커룸의 분위기도 많은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첼시에게 대패한 뒤 선수들은 완전히 실망했고 부상당한 선수들을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 특히 주장 손흥민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실수를 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팀원들과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아쉽게도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이 부족해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 지난 이번의 패배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인터뷰 직후 손흥민은 절친한 파트너인 제임스 메디슨으로부터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과 동료들을 위로하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라커룸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늘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 이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기자는 손흥민이 지난 경기에서 완전히 실망했다고 비판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라인업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요. 기자의 그 질문은 코치와 토트넘에 대한 모욕 같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는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메라 앞에서 화를 내지 않았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들에게 아주 실망스럽긴 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핵심 선수들이 복귀하면 토트넘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경기 종료 후 메디슨은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러진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축구는 언제나 롤러코스터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트넘 팬 여러분, 내년에 만나요. 나는 더 강하고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더 이상 토트넘 선수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너무 많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 에릭 다이어입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 이후 팬들은 더 이상 그에게 불신을 품고 있으며 토트넘이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에릭 다이어를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한순간이라도 흐트러지면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 라인은 어떤 대책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센터백으로 출전한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그들의 투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뚜렷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데이비스는 힘겨운 경기를 펼쳤고 다이어도 굵은 땀방울을 흘렸는데요. 그러나 불안한 빌드업과 도전적인 수비로 인해 위기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는 엔제볼을 잡지 못하며 더욱 힘들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리 우도지 자리를 대신했지만 그의 플레이는 완성도가 떨어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로 결정적인 기회가 생겼지만 슈팅은 물론 크로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메르송은 여러 차례의 패스미스로 팀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표정에도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이어와 데이비스, 에메르송, 그리고 존슨과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까지 경고한 라인업으로 많은 경기를 선발 출전하지 못했다.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플레이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 몇 분 동안 힘이 떨어져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와 데이비스의 대안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도지가 복귀하지 않는 한 에메르송이 센터백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후반 추가 시간에 강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을 돌파하던 중 도슨과의 경쟁에서 부딪혔습니다. 이때 도슨의 왼팔이 손흥민의 턱에 닿아 그를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양쪽 선수의 다리가 얽혔는데 도슨은 다리를 빼는 것처럼 보였지만 손흥민의 고관절을 발로 눌렀습니다. 손흥민은 큰 고통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주심인 팀 로빈스는 도슨에게 경고를 주었지만 레드카드 대신에 옐로카드만 내려왔습니다. 이전에는 도슨이 손흥민의 얼굴을 강타한 장면도 있었는데 이때는 도슨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옐로카드 2장 혹은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예상되었지만 로빈슨 주심은 하나의 옐로카드로 그치게 했습니다. 도슨은 상대의 주축 공격수를 억지로 방해하는 데 특출난 능력을 지닌 선수로 이 시즌에는 12경기 동안 5장의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레드카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노련한 선수로 평가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더 돋보입니다. 도슨은 총 275경기에 출전하여 경고 52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5에서 6경기마다 경고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에 비해 퇴장은 불규칙적으로 적습니다. 경고 누적 퇴장이 1회뿐이며 다이렉트 퇴장도 딱 한 번뿐입니다. 그가 퇴장을 피하는 비결을 철저히 분석해봤습니다. 도슨은 잉글랜드 하부 리그에서 출발하여 후에 프리미어리그로 발돋움한 선수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에서 뛰다가 잠시 볼턴으로 임대되기도 했죠. 2019년에는 와포드로 이적하고 2020년에는 웨스트햄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U-21 대표팀에만 소집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영국 연합팀에 선발돼 3경기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8강에서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키커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국 연합팀은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도슨의 국제대회 출전 이력은 종료되었습니다.